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도 네. 코스피는 조금 쉬어갔어요. 특히 자동차 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주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밀렸죠. 네. 역시 이제 15% 관세 부과라고 하는 부분이 일본과 그리고 유럽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2.5% 정도 조금 높은 관세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네. 자동차주들의 하락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지금 장세는 그런 단기적인 재료들을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좀 길게 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장세는 단기 매매를 해서는 절대 이길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조방원이라고 하는 종목들의 시세를 보시더라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야금야금 대시세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재료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 뭐 최후 몇 개월에서 1년 후까지 정말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지금 같은 바닥권에서 충분하게 매집을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을 펼치면 이 시장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재료에 흔들리기보다는 펀더멘털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단서는 바로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네. 이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급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었고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관세 협상이라 재료가 주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 초장에 장세가 강세 출발할 때는 뭐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가 많이 밀려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은 분명히 해소가 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강세 출발의 약밥 정도까지 밀렸습니다만 여전히 5일 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어서 흐름 자체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 시장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이겠고요. 일단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렀었던 악재,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관세 협상까지 진행될 때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자동차주들과 국내 증시 글로벌 시장을 굉장히 짓눌렀었던 그런 악재였었거든요. 그 악재가 이제 완전하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라고 하는 마지막 변수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불확실성 재료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더 좋아지고 안정되고 또 새로운 이 불확실성 재료가 사라지게 되면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투자 전략들을 세워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힘들지만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지수가 곧바로 가느냐, 아니면 좀 쉬었다 가느냐, 이런 혼조 장상은 좀 진행되겠습니다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때 주목할 것은 지수의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어디가 될 것이냐. 지금도 강세를 보기에는 조방을 갈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2차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수급이 바뀔 것이냐. 이런 주도주 탐색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도주 발굴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불안정성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주도주를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종목을 잘 발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내일장 공략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오늘 40만 3천 원 선을 터치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긴 했지만 음봉 마감하긴 했어요. 그렇죠. 목표가까지 가져가 봐야겠죠? 목표가보다도 더 가져가셔야 가셔야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그죠? 일단 중장기 주가는 좀 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분명 바닥을 찍고 올라갔고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네.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2차 전지가 그렇게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ESS 시장의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이런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또 LFP 배터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새로운 성장성이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고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전체적인 2차 전지의 캐즘도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정도부터는 2차 전지 종목들의 성장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섹터의 삼성전자가 될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단기로 올라서 약간 출렁거리고 약간 눌림을 주는 그런 과정들은 나올 겁니다. 그 과정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기서 팔고 다시 사야지가 아니라 묵묵히 들고 가는 전략이 좋은 것이고요.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물량이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물량을 계속 매집해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차트 일봉상으로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갔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대바닥을 찍고 터닝하고 있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놓고 가져가는 전략. 말 그대로 지금 사서 내년까지 가져간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에 대한 보유 전략과 함께 밀릴 때를 위한 매집 전략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목표가를 지금 달성하냐 마느냐가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가져갈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4% 하락 마감했어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자동차가 좀 아쉬웠었죠. 이제 일본과 관세 자체가 15% 이제 똑같은 레벨이 됐습니다만 과거 이제 우리나라는 한미 FTA 때문에 이제 무관세로 그렇죠. 자동차가 이제 수출됐었죠. 일본은 2.5% 이제 관세가 있었는데 결국엔 15%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나라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각이 오늘 이렇게 급등 후에 장대 양봉을 그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가서 강밥 내지 약밥 정도까지 밀리면서 하방 경지를 보이고 계단식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었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늘 주가 하락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엔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자동차 시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현재는 힘들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15% 관세를 매기게 되면 실적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상황이 될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은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전략들을 새롭게 세우면서 미국, 북미 시장을 공략을 해날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거의 오르지도 못했던 종목이고 펄을 기로 봤을 때 4배 정도밖에 하는 데는 절대로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관세라는 재료 때문에 재상승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아셨죠? 여기가 정말 대바닥을 찍은 상태고 추세적으로 올랐고 추세 반전에서 마지막으로 흔들어대는 과정이 좀 더 이어지고 나서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죠. 대형주가 장을 주도합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갔고 그리고 LG엔솔이 갔듯이 자동차 종목들도 지금은 좀 쉬어가는 과정이지만 중기적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긴 관점에서 현대차도 보셔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역시나 이 재료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의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첫 번째 종목은 더즌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했고 네. 스테이블 코인 이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봐도 될까요? 참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죠.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밀당하고 네. 있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원화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아직까지 개요가 안 됐죠. 정치권에선 여야가 모두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인데 이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입법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진짜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지금은 흐름 자체는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 결국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거로 보고 있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도입과 관련된 재료들이 나오면서 주가 반대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더진 같은 종목들은 최근의 움직임도 상당히 끼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충분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겠고 더진은 원래 자체가 기업 가치도 좋은 종목이라 했었죠. 그래서 네. 이 종목도 올해 매출액이 20%, 영업이익 자체가 46% 증가할 정도로 강세를 기록해 실적 좋고요. 여기도 영업이익률도 19%까지 볼 정도로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탄탄한 종목이라는 점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는 측면이겠고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사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데 카카오페이가 역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 같이 협업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림을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주가가
이렇게 지금 지난번부터 말씀드려서 1차 올랐죠. 1차 상승 직전 고점 눌림을 주고 또 갔죠. 그리고 눌림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겠죠. 추세적으로 상승이 살았고 1차 상승 눌림 주고 2단 반등 났고 또 한 번 눌림 주고 또다시 3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으로 자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가 거래량이 바닥권까지 온 상태죠. 거의 네. 관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느냐, 얘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장대양봉이 세우느냐라는 건데 제가 보기엔 장대양봉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이어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모두가 이제 관심권 바뀝니다만 아직까지는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 5,740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때는가 매수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반등 나오면 클 겁니다. 목표가 6,800원 그리고 손절가 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전고점까지도 바라보시네요. 네. 6,8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더즌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략해볼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 SDI예요. 네. 어제 리뷰 통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또 종목으로 등장을 했네요. 밀렸으니까 잡아야 되겠죠. 지금은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더디고 네. 답답한 흐름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등한히 할 만한 종목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아직까지 2차전지 관련주가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고 여전히 조방어 같은 종목도 올라갔던 종목이 더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의 시선이 오르는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돼 있죠. 네. 그러나 그 밑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분명히 2차전지 쪽으로 어느 정도는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 삼성 SDI처럼 너무나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한 수급도 분명히 조금씩 조금 이동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I는 여전히 이제 LG엔솔에 비해서는 여전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죠. 실적도 좀 안 좋게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사업도 조금 딜레이가 된 상태고 네. ESS 쪽도 LG엔솔에 비해서 조금 늦은 상태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는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하긴 합니다만 북미 시장 진출이 좀 늦죠. 그러나 북미 시장과 유럽 진출을 분명히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LFP 배터리 산업과 그리고 ESS 산업 쪽 모두가 삼성 SDI가 분명히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늦지만 분명히 이제 성장 가치라는 부분이 있고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삼성 SDI에서 이제 2027년 상용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2026년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전고체와 관련된 모멘텀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그룹주가 살아나면서 어제 삼성 SDI가 같이 급등했던 것도 삼성 SDI한테는 호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의 성장 모멘텀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악인 상황이 지금이 완전 바닥권인 상황이 최악이고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물량을 충분하게 모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자 삼성 SDI 충분하게 하락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SDI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현재 주가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긴 흐름으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하락세가 있고요. 네. 완만하지만 지금 원형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 원형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패턴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요. 말 그대로 원형 바닥, 야금야금 시세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제 장대 음봉 위에 오늘 음봉 났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고 재반 이동 평균들이 상승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많이 깊어봐야 약간 눌림을 주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곧바로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재면 안 돼요. 빠지기를 너무 많이 빠짐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현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밀릴 때마다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을 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종목들은요. 비중도 우리가 충분하게 싣고 언급드렸었죠. 아까 LG엔솔을 올해 최소 내년까지 가져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승산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20만 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장중 밀릴 때로가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8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LG 엔솔보다 저평가됐다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그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을 더 발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료 방송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시죠. 많이 해드렸죠. 네. 요즘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언급드리고 있는 섹터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 쪽을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은 아직은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단 받는 가능성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들 섹터가 여전히 이제 향후 장세를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들 섹터들 중에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자,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이고요.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먹을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모아가는 그런 리시니까 오늘 무방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요. 엠베인골드 한규소 검색하시고 오늘 녹화 방송 올려놨으니까요. 오늘 녹화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좋아하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현재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신 한규수 매니저님입니다.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